자, 아까 제가 근원적인 원리를 아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아셔야 된다고요, 전기안전에서는. 그래서 그걸 알라 그러면 근원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근원 원리가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근원 원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 물상, 물리, 화학 시간에 익히 보셨을 내용인데 원자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자의 구조가 가운데 원자 핵이 있죠. 그 주변에 전자가 있습니다. K, L, M, N, 이 전자 에너지 준위 궤도의 전자가 있죠. 이게 자연 상태에서는 원자 핵에 있는 플러스 전기를 띤 양성자하고 주변에 있는 마이너스 전기를 띤 전자하고 숫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중성 상태예요. 자연 상태에서 저렇게 중성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갑니다. 대부분 맨 바깥에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갑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약하죠. 떨어져 나가면은 정기적인 분리 상태가 됩니다. 이 원자는 원자 하나로 봤을 때 플러스 전기가 3개가 되죠. 마이너스 전기는 2개니까 이건 플러스 전기를 띠죠.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띱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깁니다. 저 힘이 전기 에너지의 근원이에요. 우리는 저 힘을 모아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게 전기 에너지입니다. 이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 숫자하고 그 주변에 있는 전자 숫자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저 숫자가 원자 번호예요. 1번부터 118번까지 있죠. 수, 소, 헬륨, 리튬, 베릴륨 뭐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 번호가 원자 번호가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 숫자 이퀄은 주변에 있는 전자 숫자 그 번호가 원자 번호입니다. 이건 이제 원자 번호 3번 리튬의 원자 모델이죠. 자, 그럼 발전기가 뭐냐? 발전기나 배터리가 뭐냐? 발전기나 배터리는 원자의 양성자와 전자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거예요. 이렇게 분리해서 다시 합쳐지려는 그 힘을 쓰는 거예요. 기전력이 원래의 안정 상태로, 자연은 이렇게 불안정 상태가 되면 원래 안정 상태로 돌아가려는 복원력이 작용합니다. 그 복원력을 쓰는 게 기전력이에요. 그럼 우리가 쓰는 전기 에너지는 뭐냐? 이 전자가 움직입니다.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는 크기도 크고 무거워서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떨어졌다 들어갔다 하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전자가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예요. 저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조명도 하고 자기장을 만들어서 모터도 돌리고 화학적인 반응도 일으키고 열도 내고 그럽니다. 엊그제 났던 그 리튬 이온 1차 전지 배터리 사고도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배터리라는 게 강제로 분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걸 정상적인 통전 경로로 흘리면서 쓰는 게 전기예요. 근데 이게 중간에 막이 깨지면서 순식간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대용량으로 합쳐지면서 열이 발생하면서 폭발한 건 누전 화재입니다. 누전 화재.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고 쓰느냐. 원자력, 수력, 화력발전소에서 이렇게 전기를 만들어서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강제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발전기에서. 그래서 송배전 경로를 이렇게 거쳐서 전기를 흘립니다. 여기서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분리했는데 서로 합쳐지려는 힘이 있죠. 그 힘을 막는 거예요. 발전기에서는 못 합쳐지게 하고 이 일이 돌아오는 길을 하나 만들어서 이쪽으로 돌아와서 합쳐지게 하면서 이 흐르는 힘을 쓰는 게 전기. 자, 경기도 화성 배터리 제조사 화재 뉴스 영상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리튬 배터리는 상호에서는 작은 배터리에 불과하지만 열을 만나면 폭탄처럼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3만 5천 이상이 있었으니 그래서 폭발이 일어나는 연기가 터져 나오는 문제, 폭발과 함께 건물 밖으로 튀어나온 탄은 곳곳을 내며 계속 터집니다. 불이난 공장은 리튬 배터리의 한 종류인 여마티온일 리튬 전지를 생산했습니다. 공장 안에는 이런 전지가 38,000개가 있었습니다. 상온에서는 작은 전지일 뿐이지만 열을 만나면 리튬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폭발은 물론이고 내부에서 수백 도의 열이 계속 발생해 불이 꺼진 것처럼 보여도 다시 살아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그 열이 리튬 전지에 이제 가해지는 거죠. 그럼 리튬 전지가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만 폭발이 일어나도 연쇄적으로 이제 소방당국은 진압 방식을 고민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마른 모래를 준비했지만 배터리에 포함된 리튬이 소량으로 확인되면서 물로 진압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섣불리 물을 사용했다가는 리튬의 특성상 불이 잘 붙는 수소가스를 발생시켜 화재를 더욱 저게 이제 화재 영상인데요. 저희 1차 전지를 생산하는데요. 1차 전지는 뭔가 하면 우리 배터리예요. 배터리, 건전지.
그러니까 다시 재충전이 안 되는 전지가 1차 전지, 2차 전지는 우리 이제 핸드폰 배터리 같은 것처럼 다시 재충전을 해서 쓰는 게 2차 전지입니다.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게 거기 화재 발화 당시의 CCTV 영상이에요. 여기 1차 전지 리튬이온 건전지를 이렇게 완성품으로 쌓아놨어요. 적재를 했는데 여기서 하나가 발화를 합니다. 발화를 하면서 지금 사고가 진행이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45초 걸렸어요. 42초. 42초 만에 이 강의실 같은 그 사무실이 지금 상당히 깨끗해요. 그 제조 설비가 상당히 깨끗하게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순식간에 우리 까만 연막탄을 터뜨린 것처럼 전혀 바로 앞에 시야가 안 보이는 그런 연막이 퍼지는 데가 42초 걸렸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배터리 포장을 해서 이제 적치를 하고 있어요. 9시 24분에. 10시 30분 3초에 1차 폭발이 일어났어요. 연기가 나면서 1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1차 폭발이 일어나니까 배터리를 상계를 시키는 조치를 했어요. 잘한 겁니다. 근데 또 2차 폭발이 일어났어요. 3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소화기 가지고 지금 끄고 있습니다. 분말 소화기죠. 분말 소화기로 지금 불을 끄고 있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분말 소화기를 이렇게 쏟아 붓는데도 불이 꺼지질 않아요. 이 사람이 이제 너무 화염이 세니까 뒤로 물러났어요. 뒤로 물러나가지고 이렇게 쏘고 있는데 소용이 없어요. 10시 30분 45초에 저렇게 돼버립니다. 연기가 가득 차버려요. 앞에 안 보입니다. 저 상태에서 시야가 분별이 안 되니까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안에 수십 명이 갇혀가지고 저기서 나오는 연기를 마시면 순식간에 의식을 잃습니다. 독성 연기가 나오기 때문에.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불이 확산되면서 보통 화재가 나면은 불에 탄 시신은 별로 없어요. 대량 인명피해가 날 때는 연기에 그 인명피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 화재가 너무 이제 강하게 확산이 되면서 시신들이 거의 많이 훼손이 됐어요. 거의 뭐 타버렸어요. 굉장히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런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평소에 이 사업장에서 훈련들 하시죠? 화재가 나면 어떻게 대피를 하죠? 선생님. 평소에 훈련받은 게 있으면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생각이 잘 안 나죠? 뭐 누구든지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스럽습니다. 선생님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어떻게 대피를 해라는 거, 저렇게 화재가 나면. 예. 제가 그래도 이 불편하게 해드렸으니까 선물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원래 정답을 맞춰야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요거 본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품이니까 하나 가지고 계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화재가 나면요, 우리가 지금은 방향 구분이 되잖아요. 저렇게 화재가 나서 앞에 새까맣게 시야가 가려져 버리면 동서남북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못 나가요, 밖으로. 우왕좌왕 하다가 연기를 마시고 그냥 쓰러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구조 숨수건이라는 게, 이게 안전장비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한 4년 동안 쓸 수 있는데, 요걸 뜯으면은 안에 액체가 묻어 있는 손수건이 있어요. 그걸로 코를 막습니다. 코하고 입을 호흡기를 막아요. 그 호흡기로 유독가스가 들어오면 맨모금 마시면 그냥 실신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막으면은 그걸 걸러줘요. 이게 어떤 그 방독면 역할을 해줍니다. 이걸 막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한 손으로 입을 막고 안 씁니다, 바닥에. 대부분 유독가스가 위쪽으로 올라가요. 뜨겁기 때문에 바닥이 그나마 공기가 좀 청정합니다. 바닥에 앉아서 오리걸음으로 나가야 돼요. 오리걸음으로 나가면서 벽을 짚습니다. 벽을 짚고 계속 한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벽을 짚고 계속 한 방향으로 가면 어디든지 출입구가 나옵니다.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그래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서 출입구를 찾아서 나가면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저 사고는 저 상황이 되면은 누구도 출입구를 못 찾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되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있는 누구도 그렇게 나갈 수 없어요. 그렇게 정신을 잃어버리면은. 그래서 평상시에 화재 연습을 하면 이제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몸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 숨수건이 없으면은 옷을 가지고 해도 됩니다. 옷에 물을 좀 적시면 좋고, 물을 안 적셔도 그냥 해도 괜찮으니까 손수건이나 천으로 호흡기를 가리고 앉아서 한 손으로 벽을 짚고 계속 한 방향으로 나가면 탈출구를 찾을 수 있으니까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생명을 구합니다. 자, 저게 지금 어떻게 일어난 사고냐, 그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술적인 내용을. 리튬 배터리는 1991년에 소니에서 상용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상용화 시켜서 그때부터 많이 쓰이고 있죠. 이 특성이 좋기 때문에.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튬을 가지고 양극을 씁니다. 그다음에 음극은 이제 다른 재질로 여러 가지를 쓰는데, 가운데 여기 전해액이 있어요. 액체 전해액이 있어요. 액체 전해액 가운데 분리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양쪽으로 분리를 시켜요. 화학적으로. 이 분리막 기준으로. 그래서 정상 통전 경로는 요 바깥 단자를 통해서 요렇게 전기를 흘리면서 쓰는 겁니다. 근데 리튬 전지가 폭발을 어떻게 폭발하느냐? 이 분리막이 깨져버리면은 이쪽으로 합선이 돼버려요. 이 정상적인 통전 경로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분리막 안으로, 전해질 안으로 대량의 전기가 흐르면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해버립니다. 그래서 리튬 이온 배터리가 우리 뭐 핸드폰 배터리하고 대부분 배터리를 지금 저걸 쓰는데, 못으로 거기를 이렇게 때려서 박잖아요. 그럼 폭발합니다. 폭발물이에요. 못으로 박으면은 이게 분리막이 바로 깨지겠죠. 깨지면서 이렇게 바로 쇼트가 되는 겁니다. 저 사고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1차 전지는 완충전을 해요. 우리가 2차 전지는 나올 때 50%, 60% 정도만 충전을 해서 나옵니다. 그건 다시 충전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정성이 있어요. 그 용량만큼 풀 충전을 안 한 상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핸드폰 새 거 사면은, 노트북 새 거 사면은 이제 충전해서 쓰는 거예요. 일부만 충전이 돼 있어요. 그게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1차 전지는 충전을 못 하잖아요. 완충전이 돼서 나와요. 완충전이 돼서 그 제품을 내보내는데, 저 회사에서 만드는 저 리튬 그 이온 배터리 종류가 굉장히 수명이 긴 거예요. 오랫동안 이제 쓸 수 있는 거라서 군용으로 많이 씁니다. 군용으로. 군용이나 산업 설비에 많은 그 배터리, 많이 쓰는 배터리인데 굉장히 이제 안에 충전 용량이 많은 거죠. 근데 그게 완제품으로 쌓아놨는데 한 군데서 폭발을 했어요. 뭔가 이상이 있었던 거죠. 그 배터리 하나가 이제 분리막이 깨져가지고 이렇게 쇼트가 되면서 하나가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럼 열이 나겠죠. 엄청난 열이 납니다. 그 열로 인해 가지고 옆에 배터리에 또 가열을 하겠죠. 그럼 옆에 배터리가 그 열에 의해서 이게 또 깨집니다. 분리막이. 그리고 연쇄적으로 터진 거예요. 원자 폭탄이 터지듯이. 원자 폭탄이 그 연쇄 반응이 일어나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 배터리 화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배터리 화재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의 합선이 단락에 이렇게 합선된다는 거예요. 합선돼서 통제불능 상태로 대량의 누전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전기가 흐르는 거, 이쪽으로 우리가 통제 가능한 전기가 흐르는, 이건 통제불능 상태의 누전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전 화재예요. 배터리 화재도. 누전 전류가 흐르면서 발열, 발화, 폭발하는 전기 금속 화재입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쇼트돼서 일어나는 화재이기도 한데, 저 리튬이라는 원소가 물하고 접촉을 하면 격렬하게 반응을 하면서 수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물하고 반응하면 격렬하게 반응을 하면서 수소가 나오니까 수소가 폭발성 가스잖아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출발해가지고 물로 바로 소화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저 리튬 이온 배터리니까 리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물을 쏘면 이제 그런 반응이 일어나니까. 근데 사실 저런 그 1차 전지에는 리튬이 크게 많지가 않아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 우리가 쓰는 이 배터리도 리튬이 그냥 전극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리튬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불은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물로 끄는 게 제일 좋아요. 가장 효율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로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저께 그 화재도 물로 껐죠. 결국 소방대들이 물로 끄면서 이제 진화를 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안전수칙을 얘기를 합니다. 소화기나 방화사, 모래를 이용해서 산소를 차단해서 질식 소화를 하라는 거예요. 산소를 차단해서. 근데 저 배터리 화재는 그 화재가 나면서 산소까지 같이 공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응을 하면서.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에너지가 분리되어 있던 게 다시 합쳐지면서 열이 나는 거니까 이 열온이 제거가 안 되면 끄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물을 부으면은 여기 전기를 통전시키는 그런 경로를 만들어 주니까 물을 부어서 끄는 거를 지양을 하고, 모래 같은 걸 덮어서 공기를 차단해서 소화를 하는 방법을 권장을 합니다. 물을 뿌리는 주수 소화 시 물이 전류의 통전 경로를 형성해서 화재가 확산되면서 유독성, 폭발성 가스가 발생해서 2차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물로 끄지 마시오 하는 거, 저게 이제 일반적인 그 안전 기준으로 저렇게 제시를 합니다. 근데 리튬이 물과 접촉하면 이렇게 됩니다. 리튬하고 H2O가 접촉을 하면은 이렇게 수소가 나와요. 수소가 많은 그 폭발성 가스 수소가 생성되기 때문에, 수소가 폭발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이제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는 걸 주저했던 겁니다. 처음에 리튬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사실 1차 전지 안에 리튬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걸 확인하고 이제 물을 뿌려가지고 소화를 했던 거죠. 만약에 물로 소화를 할 때는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사용해서 발화된 부위를 급속도로 식히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만약에 화재가 났으면 호수 있잖아요. 호수로 물을 계속 공급할 수 있으면 그걸로 끄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리튬 배터리의 안전성을 개선한 게 뭐냐. 리튬 배터리가 이게 전해액이 있다 그랬죠. 액체 전해액이 있습니다. 전해액 가운데 분리막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분리를 해서 이제 이쪽으로 정상 통전을 시키면서 쓰는 건데 이게 굉장히 약해요. 액체다 보니까. 충격을 받든지 하면은 분리막이 깨져가지고 이제 화재가 나는 겁니다. 충격을 받든지 열을 받든지 하면은. 어제 이제 그 리튬 그 1차 전지가 폭발하는 건 열을 받아가지고 그 주변 배터리들이 같이 연쇄적으로 폭발을 한 거죠. 근데 이걸 개선이 된 게 뭐냐.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있어요. 전고체. 이게 온전전자, 구들고자, 몸체자죠. 이 가운데 이 전해액이 액체로 쓰던 게 이게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 요 가운데 전해액을 고체로 쓰는 거예요. 고체로. 고체로 쓴다고 전고체라 그럽니다. 그러면 굉장히 안정적이 돼요. 그 전해 고체가 깨지질 않고, 그 다음에 전력 에너지 용량을 밀도를 굉장히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저걸 한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삼성 SDI나 이런 회사에서 저걸 굉장히 많은 그 투자를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죠. 이제 이번에 저 일로 인해 가지고 또 전고체 배터리가 굉장히 좀 각광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그 다음에 아까 배터리 화재, 거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전기자동차 밑에 있는 배터리 가지고 시험을 한 거예요. 시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배터리 온도를 계속 올린 지 1시간. 표면이 부풀고 해안가스가 튀어오르더니 불기둥이 솟아오릅니다. 먼저 일반 분말 소화기로 화재 진압을 시도했습니다. 불이 꺼지는가 싶더니 15초 만에 불길이 살아나면서 곧바로 다시 화염이 솟구칩니다. 소화기 한 통을 더 뿌려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불꽃이 다시 살아났고 2차, 3차로 다시 풍화 소화기로 진압을 했지만 다시 불꽃이 살아나요. 전기차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 때문입니다. 성불이 난 배터리가 주변 배터리 온도를 비상승시키며 연쇄 폭발하는 겁니다. 리튬의 배터리 안에서 자세히 급격한 열전과 이 열상수는 다을 수 있는 냉각수와의 상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엔 물을 뿌려봤습니다. 곧 불길이 잡히고 다시 살아나지도 않습니다. 소화기로 뜬 이쪽 배터리는 상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평화를 가며 물로 뜬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덜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 온도를 낮춰서 더 이상 다른 배터리, 그러한 배터리로 화재가 전파되는 걸 막는 냉각 소화가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때도 상당한 양의 물이 필요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번에 난 그 사고도 소방관들이 저 물을 뿌리는 걸 주저를 했잖아요. 리튬이 물하고 반응을 하면 이제 수소가, 폭발성 가서 수소가 나오니까. 근데 배터리 안에 사실 리튬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저건 어제 그 화재는 열에 의해 가지고 계속 연쇄적으로 폭발이 났기 때문에 열을 식혀줘야 되는 거예요. 열을 식혀줘요. 그래서 아까 그 영상을 보면은 화재 장면 CCTV 영상을 보면은 분말 소화기 가지고 쏘았는데 안 꺼져요. 지금 좀 전에 봤던 것처럼. 꺼졌다가 다시 화재가 나고 꺼졌다가 다시 화재가 나고 점점 막 폭발을 하니까 분말 소화기 든 사람이 뒤로 막 도망을 가면서 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 불은 물로 끄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좀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그게 그냥 학문적으로 접근하니까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들 핸드폰 배터리 불나잖아요. 물을 부으세요. 물을 부어서 꺼야 되는 거예요. 그 열을 식히면서 수도 호수 같은 거를 이렇게 물을 뿌리면은 대용량의 물을 뿌리면 꺼집니다. 그 전기자동차 화재도 대용량의 물을 뿌려야 되니까 그게 진압이 어려운데 해외에서는 수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전기자동차를 그냥 담가버려요. 물 속에 담궈서 그렇게 끕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로 쓰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현실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 금속 화재를 끄는 소화기가 있어요. 그 소화기 실험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물을 부으면은 금속 화재는 이렇게 물이 막 튀면서 폭발을 합니다.
저 때문에 어제 그 물을 못 댄 거예요. 저런 현상이 생길까봐. 분말 소화기를 저렇게 대도 소용이 없습니다. 불이 안 꺼집니다. 이게 이제 금속 소화기예요. D급 금속 소화기예요. 저 소화기는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면은 냉각을 시켜요. 냉각을 시키면서 금속 화재가 나면 그 리튬이나 이런 반응성 화재, 지르코늄이나 칼륨 같은 게 공기하고 반응하면 이제 불이 나는데 이 피 표면을 덮어버려요. 표면에 소화약재가 녹아서 피막을 만들어요. 피막을 만들어서 산소하고도 격리를 하면서 열을 식혀서 화재를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전해질 안에 분리막이 있는데 이 분리막이 터지면은 대전류가 흘러서 이제 화재가 납니다. 근데 물을 부으면은 리튬하고 반응하면서 수소가스가 나와서 그 수소가스 폭발가스성 가스가 나오니까 위험하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전기가 물을 부으면은 전기가 통하니까 물을 부어서 끄면 안 된다는 게 그게 이제 학문적인 접근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양극의 리튬을 쓰기 때문에 아주 양이 미미해요. 거기에 물을 부어도 나오는 수소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분리막이 터져서 쇼트가 돼버린 거예요. 누전 합선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물을 부어도 그 물이 합선 경로를 형성해 주는데 하등의 역할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리튬이온 배터리 저런 사고가 났을 때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근데 컵에 물 이런 걸로 부어가지고는 끄지를 않으니까 물이 뭐 양동이 물이라든지 수도 호수를 가지고 물을 부어서 끄는 거,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렇게 참조를 하시고,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안전 관련 법령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하고 한국 전기설비 규정이 있는데 이 두 법이 다 뿌리를 파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뿌리를 파보면은 충전부 보호, 접지, 누전 차단기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저기서 모든 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스마트 안전 설비 이런 설비들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게 기본이 저기서 시작된 거예요.